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안전규지는 해마다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왜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더 안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요, 규제가 많아질수록 현장은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이 기묘한 역설 속에 진짜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뿌리 깊은 역설이 대체 뭔지 짚어보고요. 다음으로 그 규제의 미로 속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규제들이 왜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지, 또 시스템에 숨겨진 진짜 결함은 뭔지 파헤친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꿀 새로운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뿌리 깊은 역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아주 큰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법이 새로 생기고 또 규정이 추가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규칙을 더하고 또 더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건설 규제를 가졌는데 왜 사고율과 품질 실패는 여전한가? 이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규제만 덧붙이는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이 근본적인 모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그럼 진단의 첫 단계로 넘어가서요. 이 규제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지 그 압도적인 규모부터 한번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규제의 요람입니다. 마치 이 산업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규제에 둘러싸여서 자라나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그냥 건물 하나 짓겠다고 허가를 받으려면 검토해야 할 법이랑 규정이 무려 22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한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건설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법률 수가 다른 부처랑은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산업이 왜 규제의 요람이라고 불리는지 이 그래프 하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역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왜 더 안전한 현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그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최근 몇 년만 딱 놓고 볼까요? 정부는 말 그대로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시죠? 아주 강력한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고 위험하면 노동자가 바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강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책임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안전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가 바로 이 역설의 심장부입니다. 사망사고 만인율이라는 건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강력한 법들이 시행됐는데도 이 수치가 의미 있게 줄어들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요동치기만 할 뿐 사실상 모든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여기 한국과 싱가포르를 한번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좀 다릅니다. 처벌보다는 잘하는 기업에게 공공입찰에서 가산점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알아서 잘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방식은 효과가 있습니다. 보세요. 싱가포르의 건설 품질 점수는 지난 10년간 아주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이 실제로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단순히 규제가 많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이 산업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는 과정만 봐도 정말 숨이 턱 막힐 지경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안전평가, 온갖 평가를 다 받고 또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소방안전위원회 이 수많은 위원회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 미로를 헤쳐나가는 동안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죠. 산업구조 그 자체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요. 종합건설회사랑 전문건설회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그러니까 칸막이를 쳐놓은 겁니다. 원래는 서로 자유롭게 협력하고 또 경쟁해야 효율이 쑥쑥 오를 텐데 이 인위적인 칸막이가 성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이 인용문이 오늘 이야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실제 공사비는 안전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다. 바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끔찍한 참사로 이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사례입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래 원도급 계약금은 평당 2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법,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현장에서 공사하는 팀에게 주어진 돈은 평당 4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안전과 품질을 기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참사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총체적 난국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요, 구체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이 낡은 시스템을 바꿀 새로운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행정의 다이어트입니다. 아까 봤던 220개가 넘는 규제, 이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가 함부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규제 총량제 같은 걸 도입하는 거죠. 또 이 모든 복잡한 허가 절차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창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산업구조의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나누던 그 칸막이를 없애서 진짜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것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건설업 면허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고리, 바로 하도급 문제입니다. 더 이상 쉬쉬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현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팀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양지로 끌어내야 하고요. 건설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인센티브 같은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참사의 주범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정말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해결책들은 딱 하나의 철학적 전환으로 귀결합니다. 그동안 기존 업체들을 보호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시장 보호와 물량 배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공정한 시장 경쟁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진짜 실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개혁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은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낼 강력한 정치적, 산업적 의지가 과연 우리 사회에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